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에 277억 1,777만 7천원보다 4,632만 4천원이 감액된 276억 7,1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조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근로자 복지해관 부진의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대부료와 소방시설 보수공사 추진으로 해여 11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조 창업 지원입니다. 창업 컨설팅 지원 사업의 참여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조 기업 환경 개선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 옥상 및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 건물 지원 사업에 1개소가 선정되어 잔여 예산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조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경기도 잔여 예산 활용 계획에 따라 추가 선정된 5개 업체에 대해 사업비 1억 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조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입니다.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의 공용구간 내 설치된 화재 감지기 정밀 점검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조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폐업에 따른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 집행 전에 7,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조 에너지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에너지위원회 워크숍 진행이 어려워 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조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실 전기료 전략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한 공동주택이 없어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조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조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부담 비율을 맞추기 위해 3,69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금의 부담 비율을 맞추기 위해 3,69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조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국대비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6,57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조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2차 공모 결과 기업별 지원 인원이 증가하여 사업비 8,85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조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받던 기업의 근로자 인원이 감소로 사업비 34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조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자 6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6쪽 명시 2월입니다. 명시 2월 사업은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1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역 경제와 같이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게 지역 내 미래 신사업하고 뉴딜, 공예산업 분야 기업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 안성에 지금 미래 신사업이나 뉴딜 공예산업 분야 기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네, 과장. 요거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일자리 정책팀장 왕경입니다. 금년도부터 지역경제와 같이 청년 일자리 사업이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이 관내 한 10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여 개 중에서 지금 15명한테 인건비 지원이 된 건가요? 예, 예. 지금 현재 6명 선발했고요. 9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배정을 한 상태고요. 청년은 아직 고용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용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인난으로 어려운 기업한테는 전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지금 좀 달라서요. 이거는 신성장산업 업종에 대해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 지원을 통해서 청년이 만일에 이제 그 해당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그 해당 청년에 대해서 2년간 인건비 200만 원, 자부담 40만 원 포함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을 일자리로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기업에 지원을 해서 기업에서 청년을 구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 건가요? 아니 먼저 기업체에서 선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대상 기업이 선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청년도 모집을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기업체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적정하다 했을 경우에 청년을 선정해가지고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10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지금 6명이 선발됐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대상 사업에는 중견 기업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의 취업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도 건실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10인 이상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관내 기업에 대해서. 소규모 기업은 저희가 청년이 가도 일자리가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은 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직원의 입장에서 이제 청년 입장에서 해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황윤 의원님. 방금 하던 그 얘기에 대해서요. 기업체 지역경제와 같이 청년 일자리 사업이면 혹시 안성에 주소지 두는 청년이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주소를 안성으로 두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월 200만 원 2년간 지원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아니라요. 최고 160만 원을 주는데 네네. 기업체에서 40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청년 입장에서 그 하는 일과 그 취업하는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급여를 보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급여가 시에서 10일을 플러스 알파가 돼서 주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최저 200까지를 보는 거고요. 기업에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더 줄 수는 있는 거고 네, 네, 네.
당연히 더 좋은 조건으로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요게 중견기업은 제외시키고 10인 이상의 이제 소기업을 하는데 네네. 그래도 지역의 청년들이 외부로 안 나가고 우리 안성에 들어와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리고 기업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만 좀 그 기업의 여건에 의해서 좀 청년들이 많이 취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업체도 당연히 사람을 구할 필요가 있어서 구하는 거지 이걸 준다고 필요 없는 인력을 구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지원을 2년간 해줌으로써 업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을 발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어쨌든 우선적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청년들에게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좀 월급을 좀 더 많이 주든가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들 우선으로 좀 선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에서 이제 청년 39세 이하 청년을 이제 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주민등록이 안성으로 되어 있고 그 회사의 직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후불로. 그래서 이제 거의 저희가 그 근거 서류를 심사해서 그 저희가 준 지침에 의해서 정당하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 어쨌든 뭐 단순히 기업이 안성시 청년을 채용했다고 해서 인건비를 그냥 준다는 의미보다는 좀 더 이제 메리트가 있는 좋은 일자리여야 되잖아요. 좋은 네네네.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18페이지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도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게 전액 그 감액이 된 건데 신청이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10% 정도가 자부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공정주체 20개소로 선정해서 자부담이 한 13만 원 정도입니다. 13만 원 정도 자부담인데도 신청소가 없었던 건가요? 예. 이게 몇 킬로와트 정도 생산해서 어디에 사용되는 이게 건가요? 이제 지금 그 경비실 네네. 이제 경비실을 주로 했고요. 그리고 700와트 정도고, 근데 이제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감액 처리하는 거. 700와트면 경비실 정도의 이제 경비실의 전기 정도는 쓸 수 있는 네. 건데 13만 원은 한 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청이 없는 건가요? 네. 이런 어쨌든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하실 거면 어쨌든 실효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 이게 내년에도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내년 공동주택 경비실에 대한 거는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비실을 저희가 이제 특색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 측에서 이제 그 자부담 관계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데서 부결도 나오고 저희가 이제 전화 동료, 공무원 동료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고 대신에 미니 태양광이라는 게 또 다른 방향이 또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그 저탄소로 해서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이제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 쪽에다가 미니 태양광을 지금 설치하는 것이 공도 쪽에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그래서 앞으로도 그 조그만 미니 태양광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건 내년에 신규 사업인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그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인데 요거는 이제 경비실에 대해서 별도로 또 좀 해보려고 했던 건데 요 사업이 안 된 겁니다. 어쨌든 시 자체 사업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신청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머리를 많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